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건데요.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이제 PIL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P는 파이썬이라는 뜻이고요. I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L은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모아놓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PIL을 쓸 건데, 우리 이제 일단 PIL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그냥 가져오셔도 되는데, PIR 안에 이제 또 여기 I가 대문자입니다. 이미지라는 그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안에 요게 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PIR을 가져온 다음에 그 점 찍고 이미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앞에 이렇게 주절주절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요 이미지를 바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포트 하는데 보시면 from PIL 한 다음에 임포트 이미지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임포트 PIL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PIL이라고 써주고 그 뒤로 뭐 이미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매번 앞에 뭐가 하나씩 붙으니까 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PIL은 건너뛰고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from 어디 어디에서 PIL에서 이미지를 임포트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from PIL import 이미지의 I가 대문자입니다. 파이썬은 대소문자를 구별하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랩에서 하셔도 이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겠죠.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옮겨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파일 여는 함수는 알기 쉽게도 오픈입니다. 오픈 하면은 파일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미지 항상 첫 글자 I가 대문자라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점 오픈 하고 괄호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운표하고 street.jpg 이 파일을 어떤 변수에 넣어 놔야겠죠. 변수 이름은 img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보려면 img 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실행을 하시면 불러온 이미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에 보시면 img 변수에 점 한 다음에 여기 안에 또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형식을 보시려면은 img.format이라고 하면은 사진의 포맷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JPEG이라고 나오죠. 여기 사진의 포맷이 JPG 형식이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img.size 하면은 사진의 크기를 알려줘요. 가로 706, 세로 456개의 점으로 된 그림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총 32만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mg.mode 하면은 RGB 이렇게 나오죠. 컬러 이미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img.size 하면은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706, 456. 요거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변수에다가 나눠서 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는 왼쪽에 변수 두 개를 컴마로 구별해서 쓰시면 요쪽에 값이 두 개가 있잖아요. 숫자가 706이랑 456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첫 번째 W에는 706이 들어가고 두 번째 H에는 얼마였죠? 456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W를 보면은 W에는 706이 들어가 있고요. H를 해보면 H에는 456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숫자가 img.size의 숫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변수도 두 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 개 각각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반으로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럼 이미지의 절반 크기의 사이즈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W가 706이니까 이거를 이미지를 이제 가로폭이에요. W 706이. 가로 706인 이미지인데 그러면 이걸 반으로 줄이려면은 706을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그냥 나누기 2 하면은 353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은 뒤에 소수점이 붙어요. 근데 이미지는 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 반개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점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라서 나누기 2, 뭐 예를 들면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에 이렇게 우수리가 붙습니다. 소수점이 소수가 붙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숫자를 딱 떨어지게 나누시려면 슬래시를 두 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남는 부분은 그냥 없애줍니다. 2로 나눌 때도 사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딱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소수점 부분이 없게 하려면 슬래시를 두 개 써주시면은 요 소수점 뒤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고 딱 떨어지게 나눠줍니다. 마찬가지로 h도 세로 길인데 요거 슬래시 두 개를 써서 나누면은 228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다시 묶어줘야 되는데 컴마 이렇게 해서 얘네를 이렇게 괄호로 감싸요. 요 괄호로 감싸면은 353, 228. 그 다음에 이제 괄호로 감싸진 형태가 되죠. 원래 아까 그림 크기도 보면은 숫자 두 개가 있고 이렇게 괄호로 감싸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랑 형태는 똑같은데 숫자만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에 넣을 때는 이 파이썬 문법 특성상 괄호를 안 붙여주셔도 돼요. 그냥 생략해도 되는데 뭐 일단은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라고 해보면은 네, 아까 앞에서 봤던 사이즈하고 사이즈의 딱 반이죠. 706456인데 353, 228이니까. 자, 다 해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반으로 줄었을 때 크기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지를 실제로 줄이면 되겠죠. 줄일 때는 img.resiz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즈를 리사이즈 하는 거예요. 크기를 바꾸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사이즈 계산한 걸 넣어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크기를 3분의 1로 줄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으로 나눠주면 이미지가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반대로 이거를 곱하기 2를 한다. 나누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를 한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2배로 확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크면은 이게 약간 잘리니까는 화면에 안 보이는데 더 크게 됩니다. 요거를 한 번에 줄이고 싶으시면은 여기 사이즈 변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요거를 통째로 요 사이즈 자리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괄호가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요 바깥쪽 괄호는 함수의 괄호고 요 안쪽 괄호는 요 숫자 두 개를 묶어주는 가로 세로 길이를 묶어주는 괄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따로 변수로 거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코드 괄호가 막 겹쳐 있고 그러면 정신없는데 한번 계산해서 넣으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림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그럼 이제 반으로 줄어든 원본은 그대로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거를 어디 저장을 해야 돼요. 스몰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몰 변수에 있는 이미지를 어디에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mall.save 하고 거기다 이제 파일 이름을 다운표 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작은 이미지니까 small. 강의 전에 뭐로 돼 있나요? small underbar street. 그다음에 확장자는 마음대로 써주시면 돼요. JPG 하셔도 되고 GIF도 되나요? GIF는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GIF도 되네요. GIF 하셔도 되고
강의 자료에는 PNG라고 돼 있죠. 네, PNG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PNG가 생겨 있죠. 그래서 다운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본인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크기를 줄여가지고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기능이랑 합치면, 예를 들면 내가 폴더에 파일이 막 1000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사실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다 불러와서 한 번에 다 크기를 반으로 줄인 다음에 다 다른 폴더에 저장해라.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걸 했는데, 그거랑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거죠. 스캔 같은 거 해보시면은 그 스캔할 때 서류를 잘못 넣으면은 이렇게 뒤집혀져가지고 스캔해서 맨날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려면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진을 뒤집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로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각도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g.rotate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각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180도 뒤집어 줍니다. 180도 뒤집혀져 있죠. 90 이렇게 하면은 90도 뒤집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약간 복잡한 게 있는데, 그림 크기가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크기를 넘어가는 부분이 잘려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90도 뒤집고 이런 거는 좀 쓸모가 없고, 180도 뒤집는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이 있고 뒤집기가 있는데요. 뒤집기는 뭐냐면, 회전하고 좀 다른 게, 회전은 이미지 자체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뒤집기는 이미지가 있으면, 지금 요거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뒤집는 건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홀랑 뒤집는 겁니다. 이게 느낌을, 그러니까 아, 이미지 회전시킨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고, 뒤집는 거는 종이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거.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거울에 반사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뭐 100마디 하는 거보다 지금 이제 180도 뒤집으면은 위, 아래, 좌우가 다 뒤집혔죠. 네, 그래서 차가 원래 왼쪽에 있었는데 스몰로 합시다. 원래는 차가 왼쪽에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로테이트 180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위 아래가 다 뒤집혀져 있죠. 그리고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스몰 점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미지 점 플립 다 대문자예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좌우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원래 스몰에서는 차가 왼쪽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거울에 반전시킨 것처럼 됩니다. 이게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기다려 보시면 탑 바텀인데, 탑 바텀은 위아래를 그 반전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선을 해가지고 홀랑 뒤집은 그런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차가 지금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데 차가 여전히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거울 보고 찍은 사진이 100장쯤 있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뒤집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플립 시키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흑백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이미지 점 모드 하면은 이게 RGB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흑백으로 바꾸려면은 컨버트 한 다음에 다운표시고 대문자로 L 하시면은 사진이 흑백으로 바뀌어요. 왜 L이냐면은 그 L이라는 말에 밝기라는 뜻이 있어요. 루미넌스 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라이트가 빛이죠. L이 빛이기 때문에 어, 밝기만 남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흑백 사진이라는 게 사실은 검은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의 밝기 정보만 있고 색깔 정보가 없는 거를 우리가 흔히 그냥 흑백이라고 하는데, 모드가 L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흑백으로 바꿀 수가 있죠. 문서 스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컬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컨버트 L 해서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도 몇 개 입혀봅시다. 그래서 이미지 필터를 임포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I하고 F가 대문자입니다. from PIL 임포트 하시고 이미지 필터.
여기 이제 이미지 필터가 여러 개 있는데 img.필터 함수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필터하고 점 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필터가 여러 개 있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블러죠. 블러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블러는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큰 이미지로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윤곽선 블러 대신에 컨투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에 윤곽선만 따줘요. 이런 거 윤곽선 따는 거는 어떨 때 쓸모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영수증 같은 거가 있을 때 그 뒤에를 다 날리고 싶다. 그럼 영수증을 약간 까만 바탕에다 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컨투어를 먹이면은 그 영수증의 테두리가 딱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선으로 딱 따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블러랑 컨투어는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블러는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픽셀의 값을 조금씩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흐릿해지거든요. 컨투어는 반대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있는 점들의 정보를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벽면이 빨간색으로 쭉 같은 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데에는 서로 빼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는 그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는 데는 서로 색깔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한 선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색깔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흰색이 되고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은 까만색이 되고 서로 빼주면 이렇게 되고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건데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흐릿하게 되느냐 이렇게 경계선만 또렷하게 남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수증 같은 거 스캔해주는 앱 보면은 영수증을 어두운 바닥에 놓고 찍어야 잘 됩니다. 왜냐면 이 컨투어를 한번 필터를 먹여가지고 뽑아내는 거라서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 그 스캔해주는 앱 있죠.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스캔해주는 앱은 이렇게 윤곽선을 직접 따진 않아도 중간에 그 모서리 찾을 때 윤곽선을 먼저 따서 이렇게 모서리를 찾거든요. 종이 모서리를. 그래서 꼭 어두운 바닥에다가 놓고 하셔야 인식률이 좋아져요.